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요.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근 시장은 정말 테마를 먼저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또 테마주의 여왕이시다 보니까 8월 시장도 든든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요, 바로 어메이징 아메리카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포인트 전략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유럽은 위험한 상태죠. 유럽 경제는 이끌고 있는 독일이 지난 4분기와 1분기, 2개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2분기에 0%대 성장을 기록하면서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 낙관 지수 또한 94.5로 전달 대비 하락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유럽 경제가 여전히 불안함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다르죠.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6월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4.9%로 나오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또한 전년 대비 4.1%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가만 떨어진 건 아니었죠. 개인 소비 지출이 전달 대비 0.5% 상승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분기마다 발표되는 고용비용 지수가 전분기 대비 1%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물가는 낮아지는 가운데 미국을 지탱하는 개인 소비는 살아나고 있고 또 고용비용은 감소하면서 골디락스를 뒷받침하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시간대 소비 심리가 71.6, 기대치보다는 낮았지만요.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4%로 전달 대비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자, 5년 기대 인플레이션 보시면요. 3%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면서 발표되는 지표들마다 골디락스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2%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죠.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국내 지수 보시면요. 외국인들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투매가 나왔던 2차 전지 관련주들 반등에 힘입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그룹주, SK 그룹주와 같은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 또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는 이틀 연속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국내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서 완전히 수급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가운데 여전히 테마 동향은 다소 좀 어지러운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 보시면요. 차트 보시면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 뒤를 따라서 LNK 바이오가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 섹터에서는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죠. 바로 알체라라는 종목인데요. 이 알체라가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솔트룩스라는 종목이 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석경 AT, DI텍, 그리고 자이글, 금양과 같은 이런 2차 전지 중소형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이슈가 부각된 서남이라는 종목이 오늘 조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웹툰 관련주로 Y랩이라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부품이나 5G 또는 애플페이 이슈를 가지고 있는 성우전자 상한가 윗골이 길게 달고 하루 쉬고 오늘 또 두 자릿수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 효성중공업이
오늘 또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꼬리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철강 관련주로 동국제강, 고려제강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거래대금은 여전히 2차 전지 관련주들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를 제외하면 다른 테마들에서는 신뢰할 만한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모습이거나 또 거래대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테마 형성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가사항으로 각자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있지만 금일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들을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신규 상장 테마로 또 분류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파러스아이 바이오와 또 조선내와 그리고 와이랩, 동국제강, 센서뷰는 신규 상장 테마로도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일 테마 동향 파악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매가 나오고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어도 아직도 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테마를 꼽으라면 2차 전지 테마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2차 전지를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 사이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요. 그간 들어왔던 수급으로 인한 등락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라는 말씀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제약바이오나 로봇과 같은 이러한 2차 전지를 대체할 주도 섹터 후보들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 신뢰할 만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차 전지의 수급 쏠림 현상이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주도 섹터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은 온탕과 냉탕을 반복을 하면서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중요해진 시장이 됐습니다.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달달한 섹터를 공략해 봐야겠죠?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섹터는요, 디지털 트윈 관련주입니다. 자, 말 그대로 디지털 상에서 쌍둥이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처럼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이 디지털 트윈이 현실 공간과 사물을 그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하는 기술이죠. 지난 3월에 네이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러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 포괄적으로 협력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죠. 본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팀 네이버의 AI 그리고 클라우드, 로봇과 같은 네이버가 보유한 첨단 기술들이 글로벌 시장에 일괄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파급력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그 당시에 네이버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사업에서 디지털 트윈 인프라 구축과 함께 생성형 AI 개발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이제 디지털 트윈은 네옴시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가운데 다음 달 5일입니다. 사우디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 개최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음 달 5일에서 6일 사이에 사우디 지다에서 세계 30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평화회담이 열릴 예정이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또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폴란드와 같은 이런 나라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도 8월 우크라이나로 1차 재건 협력단을 파견할 계획이 있고 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또 참여하게 되죠. 평화회담이 열리는 곳이 사우디인 점과 또 디지털 트윈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까지 그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것을 고려를 한다라면 향후에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슈화되면서 아시아의 이런 전 세계 IT 강국이죠. 대한민국의 이런 디지털 트윈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에 1차적인 이슈로 한 차례 기대감을 반영했었고요. 하지만 조정 구간을 거치고 다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음 시세를 준비하는 디지털 트윈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계실까요? 네, 바로 웨이버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웨이버스는 지금 현재 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의 글로벌 디지털 트윈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이러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 국토 서비스 기반한 그 구축 사업에서 주관 사업자로 나서기도 했었고요. 또 2020년부터 3년간 국가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그 최근에는 뭐 정부가 2025년까지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접목하는 이러한 디지털 협업 공장을 6곳에 구축을 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또 나왔죠. 그래서 이런 만큼 웨이버스가 가지고 있는 뭐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뭐 여러 국토정보 시스템과 같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업무 시스템을 구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레퍼런스를 확보한 만큼 정책적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웨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보신다라면 좀 조정 구간을 거치고 다시 한번 시세를 주는 종목입니다. 지금 지지받아야 될 자리를 지지받고 지금 양봉을 켜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동종목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최근에 이제 고점 2,100원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2,1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디지털 트윈 관련주로 웨이버스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 AS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체라를 보도록 할 텐데요.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하이퍼 클로박 X 관련주로 제시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네이버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한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는데요. 목표가인 12,500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13,000원까지 또 고점을 뚫고 올라서는데 이 시점에는 우리가 수익을 챙겨야 할까요? 네, 뭐 진짜 알체라는 여러분들이 그 달달한 10분을 보시면서 2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돌파하고 그 이상의 또 수익을 챙겨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본방송 보시면서 알체라로 2거래일 만에 목표가 돌파한 알체라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인공지능 영상 인식 분야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네이버가 AI 그 하이퍼 클로바 X에 대한 이러한 수혜 기대감으로 충분히 동종목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으로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아직도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남아있고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새롭게 또 테마를 선점한다라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테마의 여왕이다라고 또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동사는 그 뭐 영상 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신다라면 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정확하게 눌림에서 추천을 드리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드린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의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고요. 이 14,000원을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라면 종가로 마감을 한다라면 다음에도 또 큰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14,000원 아래로 또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지라인 보신다라면요. 12,000원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빠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4,000원을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네요.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양 EMP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목표가를 달성해 성공을 했는데요. 삼성 협력사로 또 제시를 해주셨고 그리고 전기차 로봇 쪽으로 충전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종목도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 조금 더 봐야 될까요? 네, 제가 뭐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드리고 빠르게 계속 이제 목표가가 제가 항상 드리는 목표가가 저항이 되죠. 그래서 그 저항권을 돌파를 한다라면 좀 더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돌파를 못한다라면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목표가로 드린 자리가 22,000원 자리죠. 22,000원을 계속 돌파 못하고 돌파 못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강한 수급이 들어와야 이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이 매물대를 이 자리를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근의 고점에서 일부라도 수익을 챙겨가시고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 단기 박스권 안에서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고요. 돌파를 한다라면 더 큰 시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점 부분에서 일부는 챙기는 전략으로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동양 EMP까지 AS 받아봤고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